그러니까 문제 어려웠죠? 근데 오늘 보신 내용 보시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면 기출 문제를 계속 봤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내용이 좀 익숙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이 저랑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 건데 실제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시험은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좀 뭐랄까요? 좀 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운전을 제일 처음에 배울 때 후진할 때 어떻게 하죠? 딱 공식을 만들죠. 여기서 오다가 몇 도 핸들로 45도 꺾어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공식대로. 처음에 그래 가는데 지금 그렇게 합니까? 그냥 쑥 들어오죠. 그게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그냥 운전 예전에는 공식대로 했고 우리가 시험 문제도 공부할 때도 뭔가에 틀에 박혀 있거든요. 지금 안 그러잖아요. 그냥 쑥 운전하면 자동으로 차 들어오죠. 그냥 쑥 풀고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건데 틀리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 똑같은 원리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공부해 주시면 우리가 백선 공부했잖아요. 그건 우리 기출문제 위주로 다 되는 거라 이제 그건 꼭 아셔야 될 것이고, 이제 지금 많은 타시험이 기출문제 동요목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표현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겠죠? 그럼 불법은 고백 아닙니다. 먼저 강제입행 나오고 강박, 통정의 표시, 명의신탁, 조세, 양도세 등 있죠? 그래서 강강의 신조, 강강의 신조 외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는 사회질 서입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강강의 신조 보입니까? 5번에 보이죠? 그게 그냥 정답입니다. 양도세 보이죠? 그게 정답입니다. 1번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구모세약 정하면 이건 103조 무효입니다. 민사사건은 103조 무효 아니라 그랬죠? 이번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 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의 토지, 토지 일부를 받기로 했다. 변호사도 아닌 자가 뭔가 법률적인 조언하고 뭔가 대가를 받기로 한 건 이건 103조 무효입니다. 다음 3번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했다. 이건 당연히 103조 무효죠. 자, 4번입니다.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준을 넘어서는 이게 초과. 그러니까 이 증언은 사실 증언이죠. 이 말을 안 써도 사실 증언입니다. 그럼 사실 증언하면 통상적으로 용인된 수준 유효예요. 그걸 초과가 무효죠. 답은 그냥 양도세 이게 그냥 정답입니다. 강강의 신조 찾으면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네, 4번은 이제 허위 진술하면 전부 다 무효인데 이 사실 증언은 상당적으로 용인된 수준을 초과가 무효입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불능을 공부하는데, 자, 갑에게 별장이 있습니다. 별장을 을과 매매 계약이 있어요. 그럼 갑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죠. 매수인은 돈 줄 의무가 있는데, 자, 돈 줄 의무는 불능이 나올 수 없죠. 이 별장이 없어지면 이 별장은 지구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갑은 죽어도 별장 못 넘기니까 소유권 넘길 채무가 불능이 됩니다. 그럼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죠. 원시적 불능 무효가 되고 이게 휴겠죠. 후발적 불능 유효가 됩니다. 원시적, 자, 그럼 이제 갑은 죽어도 소유권 못 넘겨요. 그럼 우리는 돈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항상 우리가 매수인 되는 겁니다. 그럼 별장이 없어지는데 을에게 잘못 없다면 돈 줄 필요 없죠. 을 잘못으로 별장이 없어지면 돈 줘야겠죠. 항상 우리는 매수인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는 계약적을상 과실 책임 535조가 적용된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은 유효가 되는데 채무자는 여기서 매도인이죠. 매도인에게 고의가 있는가 봐야 돼요. 있으면 이행 불능이고 우리가 을이라면 갑이 잘못으로 별장을 못 넘기죠. 그럼 쫓아가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별장이 없어지는데 매도인에게 고의가실 없어요. 이게 위험부담이죠. 그래서 매도인,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 없을 때 위험부담이 나오고, 그럼 별장이 없어졌는데 매도인 갑 잘못 없어요. 그럼 을 나도 잘못 없다. 그럼 을은 돈 줄 필요 없겠죠? 돈 줄 의무를 면합니다. 근데 갑은 잘못 없는데 을의 규칙 사유로 별장이 없어지면 을은 돈 줘야겠죠? 돈 줘야 된다. 자, 그럼 만약에 토지를 매매했는데 토지가 강제 수용됩니다. 수용되면 매도인 잘못 있나요?
없죠? 그러면 해지라든가 손해배상은 절대로 나오잖아요. 이 해지와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고의가시 있을 때만 나옵니다. 없으면 절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공부했죠?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게 간평인데 원래 간평은 이게 시험범위 아니거든요. 간평은 계약법에 안 나와요. 물권밖에 안 나옵니다. 내 시험범위 아닌 걸 냈죠, 이렇게 우리 시험도 시험범위 아닌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간평 애들한테 틀리라고 낸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우리는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범위예요. 법률행위 목적 설명 옳은 겁니다. 옳은 거. 항상 박스는 동그라미 2번 치고 마지막에 옳은 거 틀린 거 또 꼭 확인하세요. 개혁. 갑이 을에게 매도한 건물이 매매계약 체결 후조 후 갑이 방화가 고의로 불지른 거죠. 그러면 매도인 갑 잘못했네요. 그럼 갑이 책임져야지.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면 된다. 방화로 전수돼서 을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갑은 손해배상 해야겠죠? 맞습니다.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 체결 후 수용됐네요. 그럼 갑도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죠. 그럼 매도인 채무자 갑 규칙 사유 없죠? 그러니까 유언부담 될 수 있죠. 아까 유언부담은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 없을 때 유언부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리고 갑이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매매계약 체결 전의 지진으로 이제 완전히 파손됐단 말이에요. 전파. 그러면 계약 체결 전부터 이행 불가능하니까 원시효 불능입니다. 아까 이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항상 불능은 잘못한 사람은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진다. 그런 식으로 일단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은 의사표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 자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뭘 되돌릴 때 동시행해야 되죠. 그래서 취소는 당사자 쌍방 원상회복 동시행해서 맞았습니다. 자 2번 동기착오는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여기처럼 상대방 이후에서 유발 제공되면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맞았어요.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되면 취소할 수 있다. 3번은 지난주도 나왔죠. 이 채권자 취소는 금채치, 금전 채권자만 할 수 있죠. 금채치. 그럼 허위 표시했을 때 그 채권자가 금전 채권자라면 채권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맞았죠? 다음 4번은 X 쳐버리세요. 이 화해가 계약법인데 우리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4번 X. 5번입니다. 5번 착오 나왔어요. 그럼 착오는 멍청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멍청한 놈이죠? 나쁜 놈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정답이죠? 뭐 경과실이 있든 없든 착오에 빠진 사람은 나쁜 놈 아니죠? 불법행위 책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근데 착오가 아니고 불법행위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다음 4번도 착오 문제입니다. 착오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착오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 착오인데 중요 부분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 착오 아닙니다. 2번 기망 나왔죠. 기망. 그럼 당연히 사기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기 취소해야겠죠. 기망이 사기니까. 다시 2번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 일으킨 경우 이건 착오하고 사기가 기망 사기가 같이 된 거죠. 다음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당연히 기망으로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망 당했으니까. 다음 3번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럼 대리행위 하자는 궁방만 본인 나머지 다 대리인이죠. 그럼 착오에 빠지는가 유무도 대리인에서 맞았습니다.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이죠.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 뭘 물어본 거죠?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해치할 수 있죠? 해치할 수 있다. 정답이 안 나왔나요? 자, 이제 5번. 잠깐 7번 보겠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할 때
갑이 차고에 빠져서 매매했습니다. 그럼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갑에게 차고에 빠졌으니까 이 매매 계약은 보통 차고에 빠진 자에게 보통 불리할 겁니다. 그럼 갑에게 불리하면 을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을에게는 보통 유리하겠죠. 그럼 갑은 취소를 원해요? 취소를 막아야 돼요? 불리하니까 취소를 원하겠죠? 을은 유리하니까 취소를 막아야겠죠. 이런 상반적입니다. 그럼 취소하려는 자는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취소를 막으려는 자는 효력을 계속 인정하려는 자, 주장하려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취소하려는 자가 내가 법률적인 내용이 되고 중요 부분 착오니까 취소한다라고 입증합니다. 그럼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 측에서 너는 중과실 있어. 너는 중과실 있으니까 취소 못해라고 중과실을 누가 입증해요? 상대방. 그래서 5번은 중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요. 차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지금까지 다 찍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맞았죠? 아까 그 운전하고 똑같아요. 운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 1번부터 한 20번까지 풀었는데 도대체 알고 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쭉 푸세요. 그냥. 우리는 감으로 푸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서 푼 문제, 학개론 10문제, 민법 10문제도 안 돼요. 거의 다 찍었는데 이상이 많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서 다 그런 남 맞추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푸셔야 돼요. 그 다음 자 5번입니다. 사기 강박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아파트 분양자가 건설회사죠.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분양계약자 우리 시민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왜 고지하지 않았죠? 속여서 팔려고 이게 부작위한 기망이죠. 기망에 해당합니다. 이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데 시내 측에 반하여 정상 가격을 높이 책정한 후 할인하여 원래 가격이죠. 판매하는 백화점 변칙 세일은 기망에 해당한다. 자, 이런 말입니다. 5단화가 원래 10만 원짜리예요. 이게 정상가 얼마라고요? 원래 10만 원. 근데 10만 원짜리 10만 원에 파니까 잘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이 이러겠어요. 이 옷이 20만 원짜리인데 50% 세일해서 1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샀습니다. 이 사람들 이 옷을 많이 샀죠. 그럼 재산상 손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만 원짜리 10만 원에 샀잖아요. 재산상 손해 없습니다. 이건 사기라는 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왜 샀죠? 50% 할인하니까 샀죠. 그래서 이게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는 재산상 손해 없더라도 속았다, 이게 사기예요. 약간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돼요. 착오는 혼자 착각한 거라. 근데 사기는 누구한테 속았다는 게 주요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칙 세일을 취소해야겠죠? 취소하겠다. 그래서 10만 원짜리 10만 원에 팔면 안 샀을 텐데 20만 원짜리를 50% 할인하니까 샀거든요. 그럼 구매하는 동기에 사기 당했죠.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기망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이런 마트 못 입고 가요. 동네 아줌마들 다 입고 있어요. 나는 깔별로 2개 샀네. 다 찢어버려야 돼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기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아직 힘이 안 나왔어요. 다음 3번. 이제 3번이 처음 본 것 같은데 전혀 처음 보지 않습니다. 강박 나왔죠. 강박은 원래 취소 사유죠. 취소인데 어떨 때 강박이 무효가 되죠? 5글자 뭐 나와야 돼요. 뭐. 강박이 원래 취소 사유인데 어떨 때 무효가 돼요? 완전히 박탈. 기억나죠? 무효라 근데 여기 완전히 박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거 아니죠? 다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예요. 외웠잖아요. 강박이면 3가지 외웠죠. 백삼장이다, 비진양이다, 완전히 박탈, 무효 3가지 외웠잖아요. 안 외우셨구나. 아무튼 이건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겁니다.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완전히 박탈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효가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죠. 4번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하며 즉 한 대 얻어 맞았어요. 한 대 맞으면 고소고발할 수 있죠.
강박이 아닌데 한 대 맞아놓고 뭐 10억 내라 하면 되겠어? 10억 내라? 그때는 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고소고발하면 이건 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 제3자에 의한 사기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죠? 취소한다면 틀립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나왔던 거죠. 정답은 3번 처음 본 것 같지만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박은 완전히 박탈 모여라고 외웠어요.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잠깐 7번 보세요. 근데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보통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겠죠? 보통 일치합니다. 불일치, 이 비정상황일 때 이제 법이 관여하는 거죠. 그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의사가 내 속마음, 진이, 내심적 교사고 표시로부터 알 수 있는 건 표시당 효과사랍니다. 그러면 불일치할 때 이쪽을 중시하는 게 자연적 해석입니다. 이건 표의자 시각에서 표의자의 내심 의사를 중시하는 해석이고 상대방 보호를 해서 상대방은 표시를 믿겠죠? 그래서 표시상 효과 의사를 중시하는 해석이 규범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자연적 해석 대표적인 예가 오표시모예. 이 오표시모예요. 오표시모예는 표시를 중시하지 않고 이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해요. 다시 오표시모이란 표시를 중시하지 않고 뭘 중시한다? 진짜 의사. 그게 자연적 해석입니다. 그럼 자, 6번이 오표시모인지 아셨어요? 6번 보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당사 쌍방이 X토지를 목적물로 삼았으나 X토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계약서에 표시했어요. 그럼 X토지 의사치지만 표시는 Y로 잘못했죠. 이게 오표시모입니다. 무슨 해석? 이 표시를 중시하지 않고 Y토지 계약 성립하지 않죠. 어떤 죄에 성립해요? X토지. 그러면 진짜 의사를 중시한 거죠. 합의한 의사. 표시를 중시한 거 아니죠? 표시가 아니라 뭘 중시해요? 진짜 의사. 이게 자연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연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3번이 정답입니다. 자연적 해석.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이제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 책임 135조입니다. 갑원들에게 엑셀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의리평을 만나서 갑 이름 현명하고 엑셀을 팔았죠. 그럼 둘이 무효가 되는데 무권대리 어떨 때 유효가 되죠? 본인이 뭘 해야 돼요? 추인해야 되죠. 절대로 추인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의리평에게 책임지는 거죠. 의리 대리권도 없는 주제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했으니까 의리평에게 책임지는데 이때 책임 내용 누가 선택하죠? 상대방이죠. 병 선택에 따라서 야, 너 엑셀을 팔았으니까 책임지고 소유권 넘겨 라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너 손해배상해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책임져야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병을 보호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도 우리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 묻지 못합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죠? 상손모여야 책임 물을 수 있는데 하필 얘가 제한 능력자예요. 그래서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이게 135조죠. 이 135조는 과실 책임입니까? 무과실 책임입니까? 무과실이죠. 즉 을은 대리권 없죠. 자신도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걔도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X라는 농지를 팔아달라고 아들에게 대리권 준 거 없어요. 근데 작은 아버지가 속였어요. 야, 너희 아빠가 너한테 X 팔라고 하던데 너 그 말 못 들었어? 팔아봐 라고 제3자 작은 아빠한테 속아서 나도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고의가실 없죠. 그래도 병에게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집안일은 집안일 알아서 하세요. 병을 보호해야겠죠. 병에게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 이게 135조입니다. 그 문제 7번 대리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이 정답이죠. 무권 대리는 상대방 책임은 대리권 흠결 없음, 대리권 없음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규책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틀렸죠. 아까 고의가실 없더라도 인정된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민법 124호 금지하는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행해져서요.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본인이 추인할 수는 있습니다. 자, 3번 행위 능력자인 이모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받아 제한응자가 되면 대리인권 소멸하죠. 자, 127조 이모대리 법정들이 공통 소멸 사유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어요? 본사 대사성파 외웠죠? 본사 대사성파입니다. 한종 의견 없어요. 그래서 본사 대사성파라고 꼭 외우세요. 공통 소멸 사유입니다. 다음 4번 대리인이 수인 여러 명입니다. 그럼 각자들이죠? 깡패 X, 깡패처럼 공동이 아니라 각자들이 합니다. 5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게 예를 들어 유언 같은 유언. 그럼 유언을 옆집 아저씨가 해주면 돼요? 그 유언의 무건들이죠. 유언을 옆집 아저씨가 대신했다. 미쳤죠? 그럼 당연히 확정적 무효입니다. 당연히 확정적 무효.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유언을 옆집 아저씨가 대신해줘요? 5번이 중요한 거 아니죠? 나머지가 다 중요합니다. 다음 8번. 갑의 무건들인 을 나왔어요. 그럼 무건들이 나오면 무건들이 을 본 순간 더 이상 문제 풀 필요 없습니다. 뻔합니다. 노리평가 매매했겠지. 그래서 무건대리인이 갑인가 을인가만 보면 돼요. 갑이 을이죠, 을? 그럼 갑이 본인, 병이 상대방이 뻔합니다. 볼 거 없어 이상. 그래서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바로 문제 달려서 이렇게 무건대리 확인하고 바로 달려와요. 그럼 1번 을과 병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본인 갑이 추인하지 않는 한 그럼 무효죠? 갑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무효 맞았습니다. 2번은 처리할 수 있는가? 그럼 선처리 선이만 가능하죠. 2번 갑이 을에게 그게 아니고 이건 132조네요. 선처리가 아니고 132조. 갑이 을 무건대리인에게 추인 의사표시하였죠. 근데 병이 그 사실 모르네요. 그럼 병에게 대항을 썼으니까 병은 처리할 수 있다 그랬죠. 작년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그 다음 이제 3번은 무건대리 나오고 상속 보여요. 그럼 뭐라고 유언했죠? 거식이 없다. 거식이 없더라. 거절 못합니다. 왜 못해요? 거절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하니까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4번) 또 나왔죠? 무과실 책임. 을은 무건대리행위가 제3자가 아까 A 작은아버지 제3자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을은 과실이 없으므로 무건대리 행위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다. 틀렸죠?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진다 그랬죠? 이게 정답이죠? 5번 X 쳐버리세요.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X. 5번 X. 주택관리사는 소멸시효 시험범위 들어갑니다. 몰라도 정답은 4번 나옵니다. 무과실 책임. 9번 민법상 법률행위 무효 취소 옳은 겁니다.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거 8글자죠? 8글자입니다. 이걸 4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래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8글자죠. 4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래요? 폭리행위. 뭐라 그래요? 폭리행위라고 우리 시험에 나왔죠? 폭리행위. 다시 자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행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니까 추인 안 되죠. 근데 유효처럼 전환은 허용해 준다. 알박계 사건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무효는 누구라도 저항할 수 있다. 2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는 누구라도 저항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쭉 무효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번에서 답을 못 찾으면 아래 험한 길이 예상됩니다.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했어요.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소급의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그 취소 원인이 소멸하여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해 와요. 그 법률행위를 다시 확정적 유효할 수 없습니다. 잠깐 7번 보세요.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를 그대로 대입해서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취소하면 취소할 행위 추인은 못합니다.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이건 유효가 되는 거라 취소할 행위 추인 못해요. 무슨 추인 가능하다?
무효행위 추인 가능하죠? 무효행위 추인 가능하다. 이것도 백선이 있어요, 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무효행위 추인해야 된다. 다음 4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입니다. 원칙은 전부 무효죠? 전부 무효. 4번. 자, 취소는 누구에게 해야 되죠? 취소? 그때 그놈. 나랑 행위한 그때 그놈. 그럼 갑은 을에게 속았죠? 갑이 누구랑 매매했어요? 병. 그럼 병에게 취소해야지. 다시 갑은 을에게 당했지만 갑은 누구랑 매매했어요? 갑이 병에게 매도했죠. 누구한테 취소해요? 병에게 병이죠. 을이 아닙니다. 을은 때려야 돼요. 기망했으니까. 을은 한 대 때리고 취소를 누구한테 한다? 병한테 하고 그러게. 그때 그 사람, 그때 그 놈이죠. 141조입니다. 이상한 게 좀 많이 맞고 지금 예상보다 많이 맞고 있죠. 그렇지 않군요. 그렇구나. 자, 10번입니다. 법률행위 부관이 조건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자, 조건은 단독행위에는 조건 붙일 수 없죠. 단독행위에 조건 붙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시험장에서 이게 단독행위로 보일지 몰라 이게.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라 물권행위죠. 물권행위가 뭐죠?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그럼 다 계약이잖아요. 설정 둘이 합의를 하죠. 그러니까 계약이니까 조건 붙일 수 있잖아요. 단독행위에 조건 붙일 수 없고 저당권 설정할 때 조건 붙이잖아요. 언제까지 상환할래? 이자가 얼마냐 이렇게. 지상권도 계약이죠. 전세권도 계약, 물권 계약, 물권행위.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2번.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 이게 법률행위죠. 임의로 부과된, 한마디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우린 법정이 아니라 내 의사에 따라 붙인 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고 시험에도 나왔죠. 이미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3번. 조건 성취를 의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건 성취 방해 행위에는 과실도 포함됩니다. 자, 150조죠. 1항. 1항에서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신원 성취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상대방은 조건 성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학교에 가면 부동산 준다 그랬죠. 근데 시험 전날 수면제 먹어가지고 아들이 시험 못 봤어요. 아들을 합격했다고 주장해야 되죠. 그럼 언제 주장해야 돼요? 수면제 먹인 날입니까? 합격자 발표일입니까? 합격자 발표일. 그러니까 방이 있는 날이 아니에요. 방해행위 있는 날이 아닙니다. 수면제 먹인 날이 아니라 합격자 발표일. 그게 뭐예요? 수면제 안 먹였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이때 부동산 내놓으라고 주장하겠죠? 이건 그게 아니고 이제 이 150조가 과실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어요. 이 150조가 조건 성취를 방해했죠. 고의로 방해할 수도 있고 실수로 방해할 수 있죠. 가능하죠? 보세요. 아버지가 수면제를 일부러 먹였어요. 근데 실수로 먹일 수 있죠. 영양제를 넣는다는 게 수면제를 잘못 넣어버렸어요. 다시 아버지가 내일 시험 보니까 물에 영양제를 탄다는 게 실수로 뭘 잘못해버렸어요? 수면제. 시험 못 봤어요. 그러면 합격했다고 주장해야겠죠. 아, 여러분, 그러죠? 아니, 실수로 수면제를 잘못하면 과실로 수면제 탔죠? 그러면 부동산 안 받을 거예요. 받아야지. 어차피 시험 봤는데. 받으세요. 받으시라고요? 일부러 수면제 먹였든 실수로 영양제를 먹인다는 게 과실로 실수로 먹였든 다 조건 성정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하고 잘못하면 손해배상하는 거죠. 책임지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손해배상하는 거잖아요. 아니, 손해배상 아니구나. 아무튼 민법은 원칙 고의가 싫다 똑같이 취급해요. 고의 또는 과실타 똑같이 민법은 다 원칙 취급한다. 고의로 먹였든 실수로 먹였든 어차피 시험 못 봤지 아버지 때문에. 그럼 가서 받아야겠죠? 주할 수 있다. 누가 여러분 물건을 자동차를 파손했어요. 그럼 실수로 파손하면 가서 돈 받고
고의로 파손하면 돈 받고 내 차를 누가 실수로 파손하면 돈 안 받습니까? 돈 받아야지. 그러니까 민법은 다 똑같아요. 똑같다. 근데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형법은 안 그래요. 형법은 원칙 고의만 처벌하고 실수는 원칙 처벌 안 해요. 형법은. 형법 원칙 실수는 처벌 안 해요. 형법은. 물론 과실도 처벌하는 거 있지만 원칙은 형법은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민법은 누가 내 차를 고의로 부셨든 실수로 부셨든 다 손해배상 받아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과실로 포함된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안 나왔죠? 제가 시험에 안 나왔다 한 것은 따로 표시해둬서 한 번씩 보라시라 했죠? 어차피 출제형이 똑같고 그 시험이 다 돌고 돕니다. 다음 10번입니다. 10번 계속 조건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자, 4번.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그럼 지금 첫 계약을 시작합니까? 끝냅니까? 시작하죠? 즉, 지금 주는데 앞으로 너랑 나랑 첫 관계 끝나면 다시 내놔. 그러니까 첫 계약 시작하죠. 그럼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증여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맞았어요? 5번. 당사자 특별한 의사피가 없는 한 정지 조건이든 해제든 원칙 다 소급 필요 없습니다. 의사에 따라 소급할 수 있죠. 그래서 뒷부분은 다 맞았습니다. 11번입니다. 물건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물건이라면 유체물과 전기기 딱 관리한 전력을 말합니다. 이번 주유소 주유기는 주유소의 종물이겠죠. 주유소 팔고 주유기는 안 팔았네요. 라고 주유기 뜯어가지고 줄넘기 하면 돼요? 안 되겠죠? 당연히 따라가야겠죠. 특이하게 없는 한 따라갑니다. 3번 타인 토지에 수목을 심었네요. 그럼 수목은 권원, 나무 심을 권원이 있는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권원이 있어요? 없어요? 권원 없죠? 그러면 토지에 부합돼요. 그래서 수목 소유권은 식지한 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 부합되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수목은 권원이 중요하고 중축은 독립성이 포인트라 그랬죠. 수목은 권원, 중축은 권원이 아니라 독립성 있는가 포인트입니다. 우리 시험은 중축이 훨씬 많이 나왔죠. 4번 물건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입니다. 즉 이건 자동으로 생긴 걸 말해요. 사과나무 자동으로 사과 열리죠. 그게 천연과실입니다. 그게 물건 사과나무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그걸 용법에 의한다 그래요. 개가 새끼를 낳았다. 그런 게 다 천연과실입니다. 자동으로 생긴 거. 5번은 주기지. 주벽, 기둥, 지붕 있죠? 주기지면 건축 중이더라도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되죠. 주기지라고 기억나시죠? 주기지. 주기가 공법에 나온다 했어요. 주기 공법의 주민 제한이 기반 시설, 지구 단위 계획 나와요. 공법에도. 방금 제가 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1월 달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지금은 다 합니다. 그 다음 자 12번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률이 발생하는 거 기피혼나 말소 등기 없이 2번이죠. 기피혼나 말소 등기 없이 2번이 답입니다. 기피혼나 말소 등기 없이. 자 1번은 계약이라 뭐 해야 된다? 법률행위죠. 둘이 원해서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된다. 3번은 합의라 뭐 해야 된다? 법률행위 등기해야 된다. 4번은 조정이 성립되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고 5번은 법률행위 나온 순간 죽어도 등기해야 된다. 5번 판결이 이행 판결이죠. 형성 판결 등기 없이. 이행 판결은 당신들이 한 그 매매 계약을 이행하라 등기해야 됩니다. 정답은 바로 기피혼나 바로 2번이 답이죠. 이런 거 1초 만에 풀어야 되는 거. 13번 부동산 등기나 등기 정보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갑을병 순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3자 간 중간 성역 등기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있더라도 자 갑과 을의 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2번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존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공동신청 맞았죠?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라죠. 부기등기.
이건 거의 등기법 지문이네요. 그러니까 민법은 가등기 된 권리 양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로 나와요. 등기법에서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이고 주등기요, 부기등기요, 부기등기. 거의 뭐 공시법 지문이네요. 3번. 이제 3번을 보고 무슨 명의신탁이 나왔어? 라고 할 텐데. 자, 이게 보세요. 이 말은 없다고 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소멸시효. 그럼 소멸시효 걸리는 거 물어봤죠? 그럼 그 다음 이제 무슨 말이 중요해요?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 안 걸린다 했죠?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 안 걸린다 했죠? 그래서 맞습니다. 부동산 매수해서 점유하면 채청이지만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나 했잖아? 그래서 앞에 말은 그냥 뻥카예요. 있으나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점유에 사용하면 권리를 행사하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하고 이것만 딱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만. 매수했는데 점유하면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자, 4번. 자,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는 어떠한 이력도 없죠.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추정력 없다. 이제 제가 이제 5번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보존 등기 나오고 등기 추정력은 무조건 깨진다로 풀려 했거든요. 근데 거의 98% 그런다 했죠. 지금까지 우리 시험은 우리 중개사 시험은 보존 등기는 무조건 추정력 깨진다 무조건 맞아요. 근데 자 100%는 아니라 했어요. 98%, 99%. 그게 이제 이게 예외적인 판례게. 그럼 자 여러분 해설이 있습니다. 제일 뒤에 잠깐 칠봐 보세요. 원래 보존 등기는 추정력 다 깨지거든요. 이렇게 뭔가 특별히 지금 만든 법이 있어요. 뭔가 특별히 만든 법. 이때는 추정됩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히 뭔가를 만들었으니까 그 사건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거죠. 자, 그럼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난 특별조치법 법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로된 임야에 관해서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적법 추정해 줍니다.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치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해 줍니다. 네, 이 5번 질문 이게 정답인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보존등기는 추정력 다 깨진다 그냥 푸세요. 그냥 한 문제 이거 틀려도 돼 이런 문제. 그냥 우리는 보존등기는 추정력 깨진다 그냥 푸세요. 근데 예외가 있다면 뭔가 이렇게 특별조치법 뭔가 특별히 만든 법이 있거든요. 그때만 인정해줘요. 그때만. 그럼 자 5번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뭔가 특별히 만들었네. 특별히 뭔가 특별히 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로된 임야에 관하여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사정이 뭐라 그랬죠? 해방 직후 국가로부터 당신 땅이라고 인정받는 걸 말합니다. 해방 직후에 국가가 이건 당신 땅이야라고 인정해 준 거 말이에요.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사후에 밝혀졌더라도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로 추정된다. 그래서 정답 5번인데 뭐 5번이 어려우신 분은 안 봐도 됩니다. 이거 안 봐도 돼요. 이렇게 모르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5번 질문을 지금 바꿀까 말까 엄청 고민해서 제가 그냥 내도 봤어요. 그냥 이렇게 시험에 혹시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다 알고 푸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거 그냥 찍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5번이 어려우신 분은 안 봐도 됩니다. 다음 14번입니다. 점유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은 뭘 물어봤죠?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하죠? 건물의 부지 누가 점유해요? 건물 소유자. 다 알고 있죠? 그럼 앞에 사람 건물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유치권은 타인 물건을 유치하는 거지. 내 물건 내가 유치하는 거 아니죠. 앞 사람 건물 소유자 아니죠. 그러니까 부지 점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안다니까요. 건물 부지 누가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앞에 사람이 얘가 건물 소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았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아는 건데 표현이 이렇게 바꿔 나오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시험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시험은.
그리고 시험장에 나오면 어머 내가 하는 건데 이미 끝났죠 시험은. 그러니까 지금 이 모의고사를 준비한 우리가 한 이유가 다 아는 건데도 기출 문제는 뻔하잖아요 내용이. 이제 안 틀려요. 새로운 문제를 보지 않느나. 근데 이런 거 딱 보고 내가 아는 건데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이런 걸 연습하는 게 지금 통용 타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시험 이렇게 하는 선생님은 전국에 진짜로 저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다른 선생님 이런 문제 해서 뭐예요? 귀찮게? 제가 일일이 다 친 거예요 이거. 예전에는 다른 선배들이 주라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줬는데 자기가 그 문제 다 돌려버렸어요. 다른 모든 선생님한테. 자기가 쳤다. 나한테 받았다 해야지. 자 그대로 어떤 선생님 제가 아무도 안 줘요. 어떤 누구도 안 줍니다. 그때 한번 배신당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짜 정말 전국에 저밖에 안 해요 이렇게. 대학 교수들은 실제 시험에서 문제를 개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문을 조금씩 변형하고 이렇게 다 아는 거지만 이렇게 낸다고 시험을 실제로 다 아는 수험생 아는 것을 말을 바꿔서 그걸 지금 연습하는 게 이 타시험 이 모형입니다. 그다음 자 2번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미등기 건물 양수가 뭐죠? 양수 매수해서 사실상 처분권 가진 자. 이 사람 매수했으면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면 어렵죠? 안 했어요. 그럼 건물 소유자 아니네요. 그래도 이자가 매수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겠죠? 그래서 사용료 줘야 된다 해서 맞았습니다. 등기는 나중에 하면 되고 나중에. 3번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 사이에 점유 매개 관계 있어야 되죠. 임대차 같이 뭔가 빌려주는 관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점유 매개 관계가 무효라도 간접점유 성립한다 그랬죠. 만약에 점유 매개 관계 임대차가 무효예요. 100억짜리 건물 임대했는데 그 임대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그 건물을 먹어버리니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무효라도 간접점유 성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백선에서 했어요. 그 다음 자 4번 또 무슨 갑자기 명의신탁 나오죠. 자 4번은 항상 지문이 길면 대입보라 그랬죠. 명의신탁자가 자준가 타준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7번 보세요. 병역에 X가 있는데 갑이 사고 싶습니다. 근데 미국 출장 중이라 한국에 못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어요.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갑이 미국에서 돈까지 다 보냈죠. 그럼 이제 매매를 누가 하죠? 계약을 누가 해요? 수탁자.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다 맡긴 거죠. 그래서 을이 매매하죠. 돈 누가 줘요? 돈 을이 죠. 등기도 을한 토입니다. 그럼 약정은 무효지만 병은 보통 선이겠죠. 갑을 가는 관계를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매매도 을, 돈도 을, 등기도 을. 그럼 병이 선이면 선의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한 게 유효입니다. 이건 병이 한 거 아니죠. 갑과 을이 했죠. 무효. 그래서 병이 한 매매 유효, 이전 등기 유효. 그럼 이제 갑을 누가 소유자예요? 을. 을이 소유자인데 병이 점유하면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 그리고 자, 이게 병도 악이래요. 불가능한 관계를 알았어요. 그럼 병 부할 필요 없죠? 그럼 매매 무효, 등기 무효. 그럼 을등기 무효면 누가 소유자예요? 병. 그럼 우리 갑이 점유하면 내 거 아니죠? 타주. 그래서 다 맞았어요. 어떤 경우든 갑은 소유자인 적 없죠? 그래서 타주 맞습니다. 타주. 무조건 얘는 타주예요. 어떤 경우든 갑은 소유자가 된 적 없으니까 을이 소유자거나 병이 소유자죠. 그래서 이 지문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 명의식자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점유까지 대비하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렵네요. 이게. 4번은 맞았고. 자 5번입니다. 정답 5번 딱 있죠. 선자현전. 선이 타주라 현전 틀렸죠? 선자현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이 지문이 1번에 있었다면 얼마나 쉬웠을까요? 5번에 있어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쉽게 낼지 어렵게 낼지 아무도 몰라요. 어렵게 낸다고 어려운 내용을 낸 게 아니에요.
이걸 1번으로 내면 엄청 이 문제가 쉬워지고 이 지문이 5번에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렵게 내려면 1, 2, 3, 4, 5를 바꿔버립니다, 순서를. 어려운 내용을 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도 이 지문이 1번에 있는가, 3번에 있는가, 5번에 있는가에 따라서 5번에 있으면 가장 난이도 상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버린 거죠. 예, 선자.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시겠습니다. 15번 점유자 갑이라고 써져서 갑. 옳은 겁니다. 1번. 자, 자중과 타중과는 판단 시점이 언제죠? 자중과 타중과 판단 기준. 뭐든지 행위 당시, 점유 개시 당시, 뭐든지 행위 당시. 대리라면 대리 행위 당시, 점유라면 점유 개시 당시. 그럼 1번. 갑이 부동산을 증여받았죠? 그러면 여기까지. 갑은 자주예요, 타주예요? 증여받았죠? 그럼 내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자주죠. 그죠? 그러니까 점유 개시 당시 뭐다? 자주. 그러니까 뒤에 타주 해서 맞았죠. 타주라고 볼 수 없다. 그 후 사정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됐네요. 그래도 점유 개시 당시 자주죠? 증여받았으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타주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판단식은 항상 점유 개시 당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행위 당시라고. 그걸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죠. 뭐든지 점유 개시 당시가 기준입니다. 뭐든지 그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아요. 항상 원칙은 행위 당시, 점유 개시 당시입니다. 1번이 정답이죠. 이제 아래 내용이 상당히 어렵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엄청 어렵게 지문을 바꿨습니다. 자, 2번. 갑이 점유자 갑이죠. 통상 필요비 청구가 부정되는 민법 203조 규정은 단서 규정은 과실 설치권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대해 적용된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합니까? 과실을 취득합니까? 반환하죠. 그럼 모든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요. 적용된다 틀렸죠? 이 선의는 통상 필요비 청구 못합니다. 그게 악의에 적용되지 않아요. 악의는 과실 반환하니까 필요비 모든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3번. 민법 203조 2항에서 유익비 상환 범위는 갑이 유익비를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누가 선택하죠?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 갑은 점유자라 그랬죠.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가 선택한다. 결국 이것도 다 우리가 아는 문제였죠. 자, 4번. 점유율이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는 매실됐다. 그러면 선자윤전. 선자가 아니면 다 손해 전부 배상이죠. 그럼 이런 4번은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럼 민법 202조에 따르면 자, 갑이 악의 점유자예요. 악의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 그럼 현존이익입니까? 전손해입니까? 전손해. 선임에서 타주여도 현존이요, 전손해요? 전손해. 그럼 배상이 다르다 틀렸죠? 둘 다 손해 전부 똑같죠? 선자만 현존. 선자가 아니면 손해 전부 배상 다 똑같습니다. 똑같죠? 다르다고 틀렸죠? 이제 5번이 기가 막힌데 5번은 204조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204조가 7번 보세요. 점유물 반환 청구입니다. 그럼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당했을 때 맹세할 수 있죠. 그리고 침탈당할 때 몇 년? 이건 점유물 반환 청구예요. 5번 점유 침탈당한 갑이 본권인 유치권에 있다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뭐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 가로가 아니고 뭐라고요?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 침탈당한 때 1년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를 뭐로 바꿔야 돼요?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가로를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침탈 1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가로가 틀린 거예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침탈 1년입니다. 204조. 여기까지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